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을 만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내린 봄비가 반가워서 남편과 하루 종일 나가서 빗소리 들으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둘이서 커피 마시며 들었던 이 사연 튜브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나 보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저의 이야기들을 한자 한자 적어보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사연 튜브에 잘 올라오는 고부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저와 시모와의 이야기인 거죠. 저와 시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중간에 혹시 배꼽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잘 부여잡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의 결혼 스토리부터 짤막하게 알려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제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방에 있는 제철소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며 언니가 꼭 소개받으라고 해서 그냥 소개나 받아보자 싶은 마음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람이 어떤지만 보자라는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어요.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만난 첫 시간부터 그렇게 저를 웃겨주는데 진짜 하루 왼종일 대화를 해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저희는 가까워졌고 장거리 연애도 전혀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로 뜨겁게 연애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 초반에는 주말 부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와 결혼 생활을 더 제대로 하기 위해 서울 쪽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며 올라왔어요.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던 것까지 다 포기하고 저를 위할 만큼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저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쉽고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의 상황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시모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보니 시댁은 시아버님이 형제 중 장남이셔서 그 집안에 있는 제사는 죄다 시댁 쪽에서 지내고 있었죠. 1년에 제사가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가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야 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사 음식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편한 대로만 살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힘든 점은 바로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결혼 전부터 느낀 건데 입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믿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죠. 진짜 딱 입으로 천냥빚 갚는다는데 우리 시모는 열일 다 잘해놔도 말 하나 때문에 욕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니 이게. 고사리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개발 세 발로 만들어 놨네. 아니 이걸 이렇게 물러 터지게 해놓으면 어떡해. 아이씨 삐리리. 또 간은 왜 이렇게 짜? 너는 손이 곰발바닥이니 개발바닥이니? 하여간에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어. 저는 어디 가서 음식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준비된 신부감이라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시모의 거친 평판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 있죠? 근데 그때는 신혼 초여서 다음부터 잘하겠다고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모는 진짜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면서 거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내뱉었죠. 야,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꼬라지가 이게 뭐니 대체? 이 전을 왜 이따위로 붙인 거야? 아니 생선살이 여기 튀어나오면 되겠니? 하여간에 뭐 겁대가리 없이 간이 튀어나온 거야 뭐야. 조상들이 음식 먹고 퍽이나 좋아하겠다. 이런 음식 조상한테 들이댔다가는 조상들이 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시모는 아주 작은 횟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테이블이 딱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음식 솜씨가 좋다 보니까 손님들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이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제가 한 번은 참다 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말씀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어머니 말씀 듣고 고칠 의향 있어요. 근데 너무 거칠게 표현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상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신혼 초에 눈물까지 흘리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완전한 오산이었어요. 여기에다 대고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아주 그냥 너는 정신머리가 그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그깟 쓴소리 좀 했다고 질질 짜대는 수준 알만하다. 야,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야 진짜. 아유, 짜증나. 시모는 이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에 저는 또 서러워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평소에는 저희 신우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유독 시모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거친 말을 하는 시모를 정말 싫어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가 평범한 모녀 사이 같지가 않았던 거죠. 저는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시모의 거친 말을 보면서 저걸 좀 스스로 깨닫고 고치셔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름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 말투에 적응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거친 말을 들어도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모가 아무리 센 거친 소리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러려니 하며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나름의 생존 능력을 길러내며 시댁살이를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제가 참지 못할 사건이 하나 빵 터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시모의 거친 말도 완전히 싹 바뀌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죠. 어느 날 또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그 전에부터 제 몸이 좀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감기 아시죠? 그게 저한테 딱 온 듯 싶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단순 몸살이 세게 온 거였는데 결국에는 제삿날 당일에 저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골이 다 울릴 정도로 힘들어서 결국 시댁에는 못 갔어요. 격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가면 저도 힘들고 또 다른 분들께 민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은 남편만 보냈습니다. 혼자서 음식 만드는 시모와 그 옆에서 바쁘게 도와줄 신우가 마음에 걸려서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정도였기에 이번만 딱 양해를 구하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벼랑간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저는 전화 받을 힘도 없었는데 전화 온 사람을 보니 시모였어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진짜 아픈데 더 아파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죠. 저한테 전화를 한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부터 다다다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나 혼자 개고생 시키려고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너 꾀병이잖아. 좋은 말로 할 때 튀어와라. 알았어? 시간 딱 1시간 준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시어머니 행동에 저는 물러날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아파요. 진짜로 열이 39도까지 올라간 상태라 못 갑니다. 뭐야? 너 감히 지금 이 시애미 말을 우습게 들어? 너 안 오기만 해봐. 그랬다간 오늘이 너랑 나랑 그냥 끝장 보는 날 될 테니까 어디 소란 제대로 피우고 싶으면 그대로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지. 아, 네 어머니. 그럼 그러시던지요. 근데 저는 정말로 너무 아파서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발 오늘은 말고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상한 협박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어이가 없기도 했고 몸이 너무 힘들어 더는 상대할 힘도 없어 그냥 아예 무시를 하고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안 가면 시어머니랑 우리 착한 신우가 고생할 걸 알아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 미안한 마음은 쏙 들어가고 어디 나 없이 고생 제대로 해봐라 싶은 생각이 올라오더군요. 그래도 신우이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이런 무개념적인 행동을 참아줄 수가 없어 저는 그 뒤로 오는 전화들은 전부 받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거의 7통을 넘게 전화를 하다가 제가 일절 받질 않으니까 아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확인한 문자 내용은 정말 제 상상을 더욱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마 여기에는 쓸 수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난생 처음 보는 육두문자를 정말 원 없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이 걸걸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의 심한 욕들이 많이 있어서 충격적이기까지 했죠. 그 문자까지 보고 나니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연 투부에 본 어떤 사연에서처럼 이런 사람은 무시가 답이라는 게 생각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바로 무시구나 싶어 그대로 핸드폰을 덮어놓고는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푹 쉬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 제가 생각한 수준의 이상을 보여주는 시모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뒤에서 다 벌렸더라고요. 그게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육두문자의 메시지를 보고 나서는 그냥 무시하고 좀 쉬려는데 저의 무반응에 시어머니는 더 골이 나버렸는지 공격 대상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상이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난리가 나던 시어머니의 연락이 잠잠해지는 듯해서 이제야 겨우 제 풀에 꺾이셨나 보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쉬려고 하던 찰나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오는 전화벨 소리가 울려댔어요.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친정엄마이기에 엄마의 따뜻한 걱정을 좀 듣고 싶어서 냉큼 받아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걱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통화를 통해 저는 진짜 우리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 너 몸이 많이 안 좋아? 아니 얼마나 안 좋길래 시댁에도 못 갈 정도야? 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갈까? 아니 안사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하도 성을 내게 무슨 일인가 했지. 근데 진짜 내가 지 사돈이라는 것도 잊었나. 네가 아프다고 하면서 시댁에 오지도 않았다며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막 불나방처럼 육두문자를 날려대는데 순간 이게 꿈인가 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왜 이렇게 사람이 개념이 없어? 그게 지금 사돈이 나한테 할 짓이니? 아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했어 방금 전에. 아니 전화 와서는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바락바락 성질을 내면서 네가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고는 연락도 안 받는다고. 도대체 애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아주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끌어다가 내는 거 있지? 제삿날인데 본인한테 일 다 뒤집어 씌운다면서 네가 개념이 없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아주 그냥 네 욕을 그렇게 하더라. 에휴 엄마 그냥 무시해버려. 나한테도 똑같이 승질을 부리길래 내가 무시했더니 엄마한테까지 뭐라고 한 거야. 나한테도 문자로 욕을 엄청 해대가지고 내가 좀 무시를 했거든. 원래 그렇게 좀 이해 못할 행동들을 잘하셔. 근데 진짜 엄마한테까지 전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내가 우리 집까지 쳐들어오는 건 상상했는데 엄마는 진짜 내 예상 밖이다.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아니, 너한테 욕 문자를 보냈다고? 그거 빨리 당장 나한테 보내봐봐. 뭐라고 했는지 좀 봐야겠어. 아니, 내가 지금도 기가 차. 내가 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사돈이 본인한테 이런 쓴소리 듣는 거라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더라. 만약에 앞으로도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너랑 본인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래. 거기다가 내가 가정교육을 못 시켰으니 앞으로 지가 네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킬 거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내가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아주 그 옆에 머리채 잡을 뻔했다니까. 아유, 얘기하면서 보니까 열불나네 진짜. 이 여자를 내가 진짜 가만둘 수가 없네. 엄마는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이 분했는지 점점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는 듯 했어요. 게다가 통화 중간에 저에게 보내보라고 했던 그 용문자를 보더니 더 흥분을 해서는 그렇게 감정이 격해진 거였죠. 저는 엄마가 한번 화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덜컥 겁이 나 그때부터는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 돼. 지금 엄마 또 흥분하고 있어. 나 괜찮아.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엄마 진짜 화내면 안 돼. 옛날 성질 또 나오면 나도 감당 못 해. 진짜 그 여자가 아직 내 성질을 모르고 막 무시를 하는데 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니네 아빠 죽고 어떻게 해서 니네 셋을 키웠는데 아직 나 무서운 걸 모르니까 그렇게 기어오르지. 두고 봐. 내가 아주 조만간 제대로 갚아줄 거니까. 엄마는 이미 흥분을 잔뜩 해서는 비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릴 겨를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원래 성격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시장에서 혼자 생선 가게를 하셨기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 억센 시장 사람들을 다 제압할 정도로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한때는 진짜 싸움닭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게 바로 저희 엄마였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갔어요. 엄마 혼자서 우리 셋을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그 세월이 험난했겠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시모처럼 무개념적이진 않았어요. 그저 할 말 해야 하는 성격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거칠어 보이는 것뿐이지 저희 엄마는 한성깔 하면서도 주변 평판은 정말 좋은 그런 분이셨죠. 대신 한번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불같은 면이 있었기에 그건 좀 늘 조심스러웠어요. 엄마의 불같은 성격은 지금도 저희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이력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웃기면서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사건들이었죠. 특히나 예전에 엄마한테 한 번 들이댔던 이상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했던 행동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절대로 화내지 말고 성질 죽이고 살라고 한 적이 있어서 저는 엄마가 그때처럼 또 돌발 행동을 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장에서 엄마한테 계속 들이대면서 같이 데이트하자며 찝쩍거리던 인간이 한 명 있었는데 엄마가 그 인간을 제대로 참교육해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삼남매가 아직도 이야기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엄마 가게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엄마한테 들이대는데 그게 제가 온 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이, 아줌마. 오늘 장사 접고 나랑 데이트 가는 거 어때? 내가 오늘 하루 일당 5만 원 줄 테니까 나랑 놀자. 내가 잘해줄게. 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채 몇 날 며칠을 와서 엄마를 건드려댔는데 급기야는 그날은 엄마를 끌어안으려고 했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놀라고 있는데 그때 엄마는 말도 안 되게 더 깜짝 놀랄 돌발 행동을 하셨답니다. 그건 바로 엄마의 눈앞에 있던 고등어로 그 남자의 싸대기를 날려버리는 행동이었죠. 진짜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생선이 다 끊어지고 해질 정도로 싸대기를 날리는데 그 소리가 쩌렁하게 울려서 귀가 다 울릴 정도였어요. 싸대기를 날린 이후로는 그 고등어로 온몸을 여기저기 쳐대는 바람에 엄마는 그날 결국 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했고요. 당시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라 종종 엄마 생선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현장에서 직접 다 보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잔뜩 흥분한 엄마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게 된 거였고요. 물론 무기로 때린 건 아니어서 큰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었고 그 아저씨 부인이 와서 오히려 더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해서 경찰에서는 풀려났지만 그때 저희 삼남매는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엄마의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랍니다. 엄마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 번은 시장에서 자꾸만 우리 엄마 가게를 남의 손님들한테 험담하는 다른 가게 사장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장님은 그 시장에 비교적 늦게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험담과 가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 험담에는 거짓말도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생선이 신선하지가 않다는 둥, 어디 가서 싼 거 들여와서 가격을 잔뜩 불려서 손님들한테 덤탱이를 씌운다는 둥, 위생적이지가 않아서 저희 엄마 생선을 먹으면 탈이 난다는 등의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저희 엄마 단골들에게까지 했었죠. 처음에는 엄마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그냥 무시하는 듯 했지만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그 사장님이 엄마를 우습게 알고 나중에는 급기야 가게까지 찾아와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저희 막내 남동생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였는데 그날은 막내가 엄마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돌봐주고 있던 때였어요. 어떤 아줌마가 엄마 가게 앞으로 와서는 생선을 보고 있는 손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머, 지금 그거 사시려고요? 아니, 생선 빛깔 보니까 그거 잡은 지 좀 한참 된 것 같은데 그거 먹고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조심해요. 여기 사장님이 아주 눈속임을 잘해서 안 좋은 물건 좋은 척하고 잘 파니까. 제 남동생은 본인과 엄마가 앞에 있는데도 버젓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도 안 갔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거기에다 대고 이 아줌마가 또 와서 이러네. 야, 이 여편네야. 내가 할 일 없으면 니네 가게는 한 번 더 돌아보라고 했지. 오늘 새벽부터 나가서 다 싱싱한 걸로 떼온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만큼 살 올라 있고 이만큼 싱싱한 게 어디 있다고. 생선 빛깔 타령이야. 볼 줄도 모르는 게. 썩 안 꺼져? 어머 어머 손님 보셨죠? 저 아줌마 괜히 찔리니까 성질 부리는 거. 어머나 무서워라. 남동생은 엄마가 화를 내는데도 깐족거리는 그 여자를 보며 본인이 화가 나서 곧장 나서서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봐요 아줌마. 남의 가게 와서 웬 행패예요? 우리 엄마만큼 정직하게 물건 파는 사람 없고 그거 여기 시장의 주변 사장님들이나 단골 손님들은 다 아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남동생은 당장 사과하라고 그 아줌마한테 화를 냈다고 했는데 그 아줌마의 반응이 진짜 역대급이라고 했어요. 어머, 그쪽은 아들? 뭐야, 완전히 속았네. 아니, 아들 맞아요? 나는 또 숨겨진 애인인가 했잖아.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남자를 옆에 끼고 대놓고 저러고 있나 했더니 아들이었어? 혹시 아들인 척 하는 거 아니야? 실은 애인 맞는데. 그치?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며 이제는 제 남동생까지 끌어내리는 걸 보며 남동생은 왜 엄마가 그동안 무시를 했는지 알 수 있었을 만큼 그냥 대꾸를 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기에서 엄마는 우리 막내까지 건드리니까 거기에 또 흥분을 해버리셨어요. 남동생이 말리기도 전에 순식간에 가서는 그 여자를 엎어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성격도 억센 만큼 힘도 장사였기 때문에 냉동 생선을 토막내는 그 힘을 가지고서 그 여자를 엎어버린 듯 했어요. 거기에 그 여자는 흥분을 해서 사람 죽인다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에는 엄마는 또다시 경찰서를 다녀와야 했어요. 그때 저랑 큰오빠는 너무 식겁을 해서 그때부터는 큰오빠나 제가 엄마한테 절대로 앞으로는 흥분하지 말고 성질 죽이고 살라고 신신당부를 했네요. 엄마도 저희가 경찰서를 2번이나 다녀온 엄마를 보면서 불안해했던 걸 느끼셨는지 그날부터는 엄마도 좀 성질을 죽이고 살고 계셨죠. 그리고 엄마도 또 한 번 경찰서 다녀올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가게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다행히도 무난하게 잘 지내셨어요. 물론 그 이후부터는 엄마를 괴롭히는 진상들도 더는 없기도 했었기에 평범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고요. 엄마는 여자 홀로 살면서 그렇게 주변에서 무시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3남매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생선 팔아서 자식 셋 전부 다 대학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내심 존경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런 엄마의 성격을 건드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때부터는 저도 긴장을 좀 하게 되던 거 있죠.
잘 죽이며 살고 있던 그 성격이 시모한테 그렇게 무차별적인 무시를 당하고 나니까 확 또 나오려고 했기에 저는 제발 무사히 이번 사건이 잘 지나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잔뜩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제발 무사히 넘어가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또 시모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하니 문자를 통해서도 아주 기세가 등등해진 게 느껴질 정도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또 한 번 기가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야, 너 내가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는 조심해라. 이 문자를 보고 났는데 그 올라오는 성질을 죽이느라 쓴소리 한 번 안 하고 꾹 참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해서 저는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모한테 이렇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실수하셨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내고 나니 전화가 또 빗발치게 오고 난리가 났었지만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았기에 이제 더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는 그냥 자버렸죠. 하지만 그 뒤로 오게 될 저도 시모도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다음 날부터 시모 횟집이 아침 9시에 문을 열었는데 아침 9시부터 가게가 끝날 때까지 엄마가 거기에서 말뚝을 아예 박아버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안주를 하나만 딱 시켜놓고는 아침 9시부터 끝날 때까지 말뚝을 박았는데 그 많은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엄마는 개의치 않고 테이블 하나를 그대로 차지하고 계셨다고 해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시모는 나름 음식 솜씨는 좋아서 테이블 4개밖에 없어도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저 그 테이블을 붙잡아 놓고는 나오질 않으셨던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엄마한테 장사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시모에게서 듣고 얼른 그 가게로 달려갔어요. 근데 둘이서 이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아, 사돈, 정말 왜 이래요? 여기 손님들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안 보여요? 왜 자리 차지하고는 안 가고 이러고 있어요? 빨리 좀 나가요.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엄연히 손님이라고요. 내가 원래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이에요. 나도 지금 안주랑 술 시킨 거 다 금액 치르고 먹고 있는데 왜요? 뭐가 문제 있어요? 나 이거 다 먹을 때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른 가서 저희 엄마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어요. 엄마, 여기서 왜 이래? 얼른 나와요. 손님들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아, 나도 손님이라니까. 너까지 왜 이래? 너 이럴 거면 가. 나 밥 먹는 거 방해하지 말고. 엄마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한번 흥분을 하면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엄마 한번 이렇게 흥분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게 다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고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행패 부리신 대가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 못 말리는 상황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도 한번 된통 당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엄마를 두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 후로도 엄마는 혼자서 그러는 걸로 끝내지 않고 아예 친구들까지 불러서 그 친구들 말뚝까지 다 박아버리셨더군요. 이때부터는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다 해주신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가게에 있으면서 엄마와 같이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불러 그냥 안주거리 몇 개 시켜놓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커피 마시며 그렇게 그 가게를 지켰다고 했어요. 시모가 제발 가달라는 부탁도 듣지 않은 채 가게 영업방해를 계속해서 했고 그 치열한 기간이 3일이었네요. 3일 동안 엄마가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니까 시모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시모가 엄마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아니, 사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럽니까? 정말로 며느리 말대로 내가 그날 전화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예? 네, 잘 아시네요. 도대체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 딸 애비 없이도 잘 컸다고 주변에서 칭찬만 받아온 앤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내 딸이 사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지금까지도 내 속 한 번 안 썩인 애한테 가정교육을 못했다느니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들어야 하냐고요?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아팠을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그걸 꾀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딸한테 사돈이 보낸 용문자 내가 싹 다 받아놨어요. 어디 그거 내가 다 뽑아가지고 여기 가게에다가 붙여놓아 볼까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과하면 될까요? 네, 제대로 똑바로 사과하세요. 내가 납득이 될 정도로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주세요. 이러다가 손님도 다 끊기게 생겼다고요. 내가 사돈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지 아세요, 지금? 정말 너무하잖아요.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와, 이거 안 되겠네. 어디 나 여기 아예 짐 싸들고 제대로 말뚝 박아볼까요? 그리고 아마 나 말고도 사과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텐데. 엄마는 시모의 안절부절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성이 다 안 찼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기에 거기에서 이제는 제 이야기까지 유도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누구? 또 누구요? 어머, 진짜 몰라서 묻나? 시모는 처음에는 저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이야기해준 엄마의 어이없는 행동이 저를 배꼽 빠지게 만들었네요. 엄마는 놀랍게도 거기에 손톱 관리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영업장이라 손톱을 깎는 것까진 안 하셨지만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손이랑 발을 다 꺼내놓고 천천히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엄마를 말리고 말렸는데도 엄마는 끝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손을 다 바른 상황에서 시모가 엄마한테 사과를 했고 이제는 제 이야기까지 유도를 한 마당에 시모가 저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머, 기억이 통 안 나시나 보다.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그 힘든 몸으로 무자비한 욕을 들은 당사자가 있는데 참 뻔뻔하신 건지 기억력이 나쁘신 건지. 에휴, 기억이 안 나시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별 수 있나. 어디 손 다 발랐으니까 이번에는 발가락에다가 매니큐어를 한번 발라볼까나. 아휴, 지금 나보고 며느리한테까지 사과하라는 소리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경우? 경우라고 했나 지금? 사과의 경우가 어디 있나? 그냥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지.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발가락 다 바르고 친구들이나 다 불러서 더 놀아야지. 그냥 여기 아지트 삼으면 되겠네. 아지트.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사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과할게요. 시모는 처음에 저에게 사과를 할 생각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도 엄마가 저렇게 은근히 또 협박성 멘트를 날리니까 시모가 냉큼 저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쩔쩔매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눈에 선해 저는 은근 통쾌하던 거 있죠? 근데 진짜 통쾌한 건 그 뒤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사과를 하겠다는 시모한테 당장 본인이 보는 앞에서 사과를 하라고 하셨대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었죠. 그때 당시 시모와의 통화는 이러했어요. 예진아. 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쌍욕하고 문자 보낸 거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음식할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니? 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게 괜히 억울해가지고 얄미워서 그랬어. 미안하다, 미안해. 나 용서해다오. 엄마가 아직도 며칠째 어머님 가게 출근한다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힘들고 싫긴 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저한테 사과까지 다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어머님, 그거 다 진심이세요? 그냥 저희 엄마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사과 아니시고요? 진심이다, 진심이야. 아유, 이놈의 입방정 때문에 내가 내 무덤 잘 파는 거 알지 않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어머님은 저희 엄마 행동에 나름 깨달아진 것이 있었는지 저한테 하시는 사과만큼은 진심인 듯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죠.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사과 받을게요. 저 근데 그날 정말 많이 아팠고 그때 그렇게 아프고 나서 아직도 식욕이랑 미각이 안 돌아와서 힘들어하고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진짜 서운하고 마음이 상했었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그날 못 가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봐요. 아셨죠? 그래, 그래. 알았다. 고맙다. 여기까지 사과를 받고 나서 저는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엄마 진짜 보통 내기 아니세요. 어머님은 그냥 말만 좀 거칠 뿐이지 솔직히 겁이 많아서 이렇다 할 행동까지는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해요.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작은 일도 그렇지만 다른 일이 있더라도 엄마한테는 절대 전화하시지 마세요. 그래야 어머님도 편하고 저희 엄마도 편하고 저도 편해요. 알았다. 알았어. 내 그 충고 꼭 받아들이마. 저는 여기에서 통화를 끝냈지만 그 뒤로는 엄마가 저와 시모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사돈, 만약에 한 번만 더 우리 딸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시자로 시작하는 욕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1년 동안 계속 올 줄 알아요. 알았어요? 사돈도 귀한 딸 있잖아요. 우리 예진이도 나한테는 귀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 눈에 또 한 번 눈물 흘리게 하면 나 가만 안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먹고 갑니다. 라고 하고서는 원래 나온 음식값은 소주 한 병에 안주 하나 해서 총 27,000원이었는데 딱 3만 원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이러셨대요. 아, 3,000원은 팁! 나 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웃기던지 진짜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웃었다니까요. 근데 그 뒤로는 정말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무서웠는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드디어 저의 결혼 생활에 평화가 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어머니의 생각 없는 막말에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막말 들을 일이 없어서 행복할 정도라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엄마와의 그 사건 이후에 시댁을 한 번 갔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하루 왼종일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몸 안 좋으세요? 왜 마스크를 집 안에서까지 쓰고 계세요? 지금 격리 중이신 거예요? 어, 아니다.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아니, 답답한데 왜 쓰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시모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너무 답답할까봐 빼고 있으시라고 했는데도 도통 제 말을 듣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 시부가 저한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진짜 제대로 빵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동안 남편에게 전부 다 해왔었는데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본인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한테까지 다 일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하지 못했던 제삿날 때 이야기부터 저와 시모, 친정엄마와의 사건까지 전부 다 전해드린 시부는 본인이 직접 시모 참교육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아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 다 듣고는
내가 화가 나서 머리 잘라버리려다가 말았어. 아들놈한테 그 소리를 듣고는 확 올라오는 성질을 죽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곧장 가위 가지고 와서 그 말본새 당장 안 고치면 밖에 아예 못 나가게 머리카락 죄에다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네 시애미가 싹싹 빌더라. 너한테도 잘못했다고 했고 본인도 입방정 부린 거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내가 가위 내려놓은 거야. 그러더니 벼랑간 저 마스크는 왜 쓰는 줄 아냐? 혹시라도 또 집안에서나 밖에서 말실수하면 안 된다면서 저러고 마스크 쓰고 알아서 입을 봉쇄하고 있는 거야. 나 참 내 마누라지만 엉뚱하다 엉뚱해.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진짜 시모가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빵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다 입방정 떠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쩐지 시모는 그 마스크를 쓰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시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일부러 가서 말도 걸고 마스크도 벗으시라고 더 했는데도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셨는지 일절 벗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나름의 노력이니 냅두자 싶어서 그냥 뒀네요. 그 이후로는 진짜 시모는 말버릇을 많이 고쳐서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덕분에 저와 시모의 사이도 점차 더 풀어지고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친정엄마가 먼저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밥을 먹자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시모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린 게 좀 미안해서 먼저 나서서 밥 먹고 그날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그날 두 분은 많은 대화를 나누신 것 같았는데 그중 엄마가 꼭 제가 들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다며 전해주셨습니다. 시모는 그동안에 시누이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들도 결혼해서는 저한테 너무 잘하고 또 저희 시부인 시모의 남편마저도 무뚝뚝한 사람이다 보니 무시를 받으며 사는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더 얄밉고 괜한 성질을 부렸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사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부족한 부분들 발견하면서 고쳐가며 사는 거지. 이제 사돈도 걸걸한 말버릇 고친다고 했으니 다들 또 잘할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내 언제든 친구 되어드릴게. 이렇게 훈훈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두 분이서 눈물을 훔치며 이런 감동스러운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까지 짠해져서 나도 앞으로 시모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종종 먼저 연락을 드려서 많이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시모도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져서 제가 연락드리면 그렇게 좋은 티를 내시고 어떤 때는 먼저 전화를 하셔서 밥은 먹었는지 뭐 먹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럼 저는 꼭 어머님 매운탕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아예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으라면서 매운탕 육수에 생선 가시들까지 잔뜩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시모 사랑 듬뿍 받으며 날로날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시모에게서 놀라운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펑펑 쏟은 이유는 이러했어요. 예, 애미야. 그동안에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 내가 참 마음을 너무 못되게 먹어서 너한테 그동안 모진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래도 네가 시집 온 뒤로 그나마 이 무뚝뚝한 남편이나 아들에 날 엄마로는 보고 있는 걸까 싶은 딸 사이에서 유일하게 너한테 시어머니 대접받으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대우받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그냥 내 서운함과 자격지심에 빠져서 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이제 보니 너처럼 친구 같고 너처럼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 애가 없는데 말이다. 애미야,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하다.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참 표현이 거칠고 예쁘지 못한 사람이라 나를 무뚝뚝하게 대하는 우리 가족 탓할 거 하나 없었는데 내가 멍청했다.
참 어리석었어. 그러니 이제라도 용서해다오. 어머님,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한 점 많은 며느리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어머니께도 아버님께도 잘해야 하는데 못할 때도 많았고요. 저도 앞으로는 두 분께 더 잘할게요. 그리고 남편도 겉으론 무뚝뚝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어머님 식당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집안에 안마 의자라도 놔드려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곳에서 어머님 아들이 엄마 생각 많이 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좋은 안마 의자 놔드릴 테니까 그걸로 매일 피로 좀 푸시고요. 가게 잘 된다고 너무 무리하시잖아요, 요즘. 아휴, 고맙다, 고마워. 니들밖에 없다. 내가 왜 진즉에 너네가 이렇게 속 깊은지 몰랐을꼬. 우리 딸도 요즘은 조금씩 나한테 잘하는 거 보니 이제야 내가 제대로 엄마 노릇, 시애미 노릇하면서 사는 것 같다. 앞으로는 나도 더 잘할게. 고맙다, 아가. 시모는 저에게 이렇게 자신의 지난날을 속죄하는 말을 한참을 해주셨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죠? 지금 시모와 저의 관계가 딱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좀 어렵고 마주하기 힘든 시모였다면 지금은 그저 편안하고 친구 같은 시모가 되어 계신답니다. 아마도 시모와의 이런 부딪힘이 없었더라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과정도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가까운 주변인 때문에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처럼 꼭 좋게 잘 풀어서 둘도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앞으로도 또 시모와 부딪힐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잘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잘 지낼 생각이고요. 부디 저와 우리 시모의 단단하고 소중한 고부 사이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